진행하겠습니다. 일단 방문요양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사업 특성상 어르신들 댁에 가서 업무를 하잖아요. 요양보호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실제 이제 가서 1대1로 대면해서 업무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가 있는 동안에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업무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 우리 방문요양 평가 같은 경우에 그 직원들에 대한 면담이라든지 아니면 수급자에 대한 면담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평가를 하고 나서 직접 방문을 해서 또 면담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기록이나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면담 쪽, 그 다음에 따로 교육을 직접적으로 진행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내용들 중에서 운영 규정하고 지침 교육이 있어요. 어차피 지금 여기 보시면은 방문요양 1번 운영 규정을 오늘 고치지만 이 점수 2점이 단순하게 2점짜리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지침이라고 하는 운영 규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규정인 거고, 지침이라고 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을 케어함에 있어서 그리고 본인을 지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케어 방법이고, 그리고 상담을 할 때도 굉장히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에요. 그러면 우리 기관의 운영 규정하고 지침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을 내가 내 거를 만들어 보지 않고서 이걸 교육을 한다는 건 사실은 어불성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운영 규정과 실제적인 급여 적용 지침을 만들어서 그 부분을 배부하고 교육할 수 있게끔 대표님이나 센터장님, 그리고 아니면 이 행정을 도맡아 하시는 사회복지사님께서는 서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 1번 운영 규정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그 매뉴얼을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운영 규정을 잘 못 돼 있는 게 아니라 잘 맞은 A를 맞은 기관의 운영 규정을 받아서 그 난관을 한번 우리 기관에 맞게끔, 우리 기관은 이 방문 요양만 한다는 가정하에 한번 일을 진행해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네. 방문 목욕도 비슷하고 사실 방문 간호하시는 원장님들께서도 그 내용들만 조금씩 변경해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네. 볼게요. 일단 지침 먼저. 방문 요양 1번 같은 경우에는 운영 규정하고 지침이에요. 지침. 네. 보시면 점수는 2점짜리인데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점수가 저는 한 11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계산을 뭐 일일이 해드리진 않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점수이기 때문에 이 점은 단순하게만 생각하셔라 그런 거고, 기관의 자체적인 운영 규정하고 급여 적용 지침을 비치해서 교육 등에 활용하고 이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시설 쪽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이 평가 지침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주간보호, 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이쪽 재가 쪽으로 넘어온 지침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평가는 불가분 관계가 있는 게, 우리 재가에서 좋은 부분이 있으면, 좋은 부분이라고 하는 건 일이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좋은 부분이 있으면 그게 시설로 가고 시설에 있는 부분이 또 이쪽으로 넘어오기도 합니다. 내용을 한번 볼게요. 항상 평가 매뉴얼을 보실 때는 제일 중요한 게 필수사항이에요. 필수사항이라는 게 뭐냐, 필수사항은 여러분 제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목. 이게 필수사항이라고 하니까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필수사항이라고 쓰여있지 않아도 여기 적혀있는 내용들은 이 제목들은 필수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필수사항들이 다 있는 상태에서 조작이라 했고 계속 바꿔주시는 겁니다. 보시면 운영규정은 필수사항이 11가지 항목이 있다. 그리고 이 11가지 항목을 하고 나서 뭐를 해야 된다? 비치를 해야 된다. 비치를 하고 그 내용이 어떻게 된다? 충실해야 된다. 내용이 적어도 되지만 어느 정도 정말 규정답게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지침을 다 이렇게 만들고 나서 2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 운영 규정에 따라서 2019년도 2월부터는 기관을 운영하셔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 운영 규정을 하신 분들은 이 운영 규정에 따라 기관을 운영함을 만약에 그 이전 운영 규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사실
이 부분을 보지 않아도 사실 점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2020년도에 평가를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운영 규정에 따라 기관을 운영함이라고 하는 항목을 지켜주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경 쓰셔서 운영 규정을 만드셔야 됩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실제 바꿔가면서 얼마나 원장님들한테 힘듦을 줄지 피해를 줄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필수사항을 보면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이 있죠. 이 부분이 있는데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온라인 있고 오프라인 있죠. 그래서 온라인 따로 오프라인 따로 적으셔도 되고요. 그냥 온오프라인에 따른 기관 및 기본적 홍보를 나열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이 있고요. 이 이용 계약의 사항은 여러분들이 쓰는 표준 약관, 그러니까 계약서에 쓰여져 있는 내용들인데 그 부분과 이 부분이 일치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일치되어 있긴 할 거예요. 운영 규정 자체가 만약에 웬만큼 최신형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이 부분이 일치가 되어 있긴 하겠지만 그 부분을 일치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밑에 보시면 운영 규정에 따라서 기간을 운영함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Q&A도 나왔던 부분이라서 굉장히 중요한 팁입니다. 자, 이용료 등 비용 변경 및 절차에 대한 사항 이런 것들 있죠. 이 이용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급여 비용이 있고 비급여 비용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간보 이거 되게 중요한 팁이에요. 최근에 이거 가지고도 점수가 안 나오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이거 아마 일찍 들어오신 분들은 꼭 적어 놓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그 변경 사항 같은 경우에는 수가가 1년마다 변경이 되면은 변경되는 그런 방법에 대한 절차 같은 게 적혀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이용료도 급여 비용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 돼요. 사실은 뭐가 있냐 팁인데요. 일단 우리가 3시간을 하기로 했어요. 3시간을 하기로 하고 그걸 한두 대로 다 썼어요. 이 어르신이. 그럼 한도를 다 쓰고 나면은 주간보호를 50% 이용하지 않는 이상은 150%가 늘어나지 않잖아요. 20일 이상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최대한 한도를 쓰고 나서 돈이 모자라서 넘치는 돈은 어떻게 됩니까? 그 돈은 수급자가 다 부담하셔야 되죠? 예, 그 부분도 비급여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따로 현금으로 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장을 같이 받으려 갔어요. 장을 받으려 갔는데 장을 볼 때 그 물건을 사는 금액은 누가 내셔야 돼요? 그거는 수급자나 보호자가 내셔야 되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뭐 병원을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럼 병원비는 누가 내는 겁니까? 그것도 당연히 수급자나 보호자님이 내셔야 되는 거죠. 뭐 이런 내용들을 조금 충실하게 위에 보이시죠? 충실하게 적어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에 대한 부담에 관한 사항도 같이 이어서 얘기한 거고요. 배상 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사고가 많이 나요. 심지어 음식하다가 후라이팬을 태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 케어를 하는 게 아니라 식사를 위해서 막 하다 보면 배상 책임이 쓸데없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관에서 조금 내가 겪었던 일들을 바탕으로 좀 배상 책임을 좀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고요. 운영 규정 개정 및 절차에 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들이 설립을 할 때 설치 신고 필증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따 좀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는 부분 중에 채용, 복무, 승진, 상벌들이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 받으신 운영 규정을 안 읽어보시고 그냥 프린트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이게 안 들어가 있는 운영 규정이 많아요. 예. 이거 들어가 있는 운영 규정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요. 상벌 같은 경우에는 기관마다 다르잖아요. 네, 기관마다 상벌이 다른데. 그리고 승진 같은 경우에도 3년 만에 승진을 시킬 수도 있고 5년 만에 승진을 시킬 수도 있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거고. 보수에 관한 사항 같은 경우에 임금, 퇴직금, 상여금 요즘에 급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물어보거든요. 직원들한테. 네, 그런 부분들 확인해 주셔야 하고요. 직원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복리후생이 또 포상이 또 있죠. 밑에 점수가 연계되는 점수를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규정 때문에. 예, 잘 하시고요. 근골격계 질환 예방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 또 안전보관사항 이건 필수사항으로 해서 많이 바꿀 건 없어요. 예, 쓰시면 되고. 고충 처리 절차 이거 점수 많이 깎이세요. 생각보다 이거 제대로 안 하셔가지고 점수 깎이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참 안타까운데.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류를 보면서 뭐 다음 시간에 또 이제 할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은 운영 규정에 맞게끔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간보호센터,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썼던 그 자료인데요. 주간보호센터하고 방문 요양을 같이 하시는 애를 맞은 기관 거를 받았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관은 운영 규정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어디 안 알고 있는 국회와 노인복지센터에서 이 서류를 받은 거예요. 운영 규정. 그래서 이 서류가 잘 돼 있겠죠. 물론 점수를 A를 맞았으니까. 근데 그건 그 기관의 A인 거예요. 우리 기관 충실도에, 그리고 우리 기관에서 실제 운영하는 운영 규정인지 확인하는 그 점수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요? 거기는 주간부하고 운영 방문 요양을 하는 곳이고요. 우리 센터는 방문 요양만 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운영 규정 한번 보면서 우리 기관에 맞게끔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주관적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만약 이 대표님들이나 지금 듣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실제 우리 기관에 맞게끔 감정이입해서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운영 규정이 언제 만들어졌냐 봤더니 2020년도 1월 1일 날 우리 센터는 오픈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제정을 했네요. 그래서 이때 오픈한 걸로 하면 되고요. 실제 오래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오래 전부터 운영 규정 하셨던 분들은 사실은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교육을 진행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어디서 운영 규정을 받아서 그냥 쓰지 마시고요. 이 운영 규정에 있는 문구를 갖다 쓸 수도 있어요. 좀 가져다 쓰세요. 가져다 쓰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우리 센터가 오픈이 2016년도에 오픈을 했다라고 하면 2016년도에 제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운영 규정을. 그러고 나서 밑에다가 2020년도 개정으로 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센터는 2016년도에 만약에 1월 1일 날 오픈을 했다고 하면 2020년 1월 1일 날 이렇게 이제 개정이 되는, 저는 좀 돼 있는 운영 규정을 쓰지만 만약에 원래 가지고 있는 운영 규정을 고친다고 하면 이렇게 하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있는 운영 규정을 보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빠삭하게 바꿔볼 수가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한 번은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교육을 천천히 들어보시고 시간 길지 않으니까 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그러길 바래요. 이렇게 부지런하신데.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름 보세요. 이름조차도 안 바꾸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센터 이름 하나 지어볼게요. 무슨 센터로 할까요? 우리 센터. 서비스 센터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 서비님이 계시니까 서비 노인복지센터로 하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를 잡고 컨트롤 F를 하면 검색이 됩니다. 컨트롤 F 이렇게 해서 이제 원래가 이제 그 국회와 노인복지센터잖아요. 그래서 원래 내가 받았던 게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내 거로 다 만들어야죠.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글씨체 보세요. 글씨체가 딱 보면 한 컵 윤구리 원하는 글씨체로 이렇게 바꿔주시란 말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도 좀 바꾸세요. 뭐라도 좀 바꾸셔서 우리 기간에 맞게끔 좀 특색 있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글꼴 하나 그냥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자, 넘어가겠습니다. 하나하나씩 다 읽어가면서 해요. 1조 목적, 정의, 이런 그 운영규정 처음에 보면은 우리 기관의 목적, 우리 기관 설립한 목적, 그 다음에 우리 기관의 비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이 쓰지 마시고 비전 하나 설립하셔가지고 좀 넣어주시면 좋겠고요. 이 규정은 종사자, 소급자에게 적용하고 임시직원 및 준직원에게는 준용한다. 준용을 한다. 그래, 알겠어요. 예, 이건 나쁘지 않네요. 우리 서비스센터에서도 사실 이렇게 그냥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그대로 쓰시고요. 우리 운영 목적은 장기요양 보험법에 근간을 두고서 노인복지 가치를 이렇게 노이성 목적으로 한다. 이런 목적을 보면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거를 서울에서 받았어요. 이 서류를. 서울에 있는 A 받은 기관에서 받았다. 그러면 여기에 서울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서울시 어디에 그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이런 말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안 읽고 넘어가서 그냥 서류 안 만들고 직접적으로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프린트해요. 바로 그냥 빵점 나오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다행히 여기는 그런 말은 없네요. 네. 그리고 이게 주간보호에서 지금 받다 보니까 주간보호 내용이 들어가 있네요. 주간보호에 이거는 필요 없죠. 지워버리시고 방문요양으로 지금 우리가 서비요양센터는 방문요양만 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같이 좀 바꿔주시고요. 이용 정원 및 모집 방법
필수사항이잖아요. 그죠? 필수사항. 여기에는 온오프라인 모집 방법이 있는데, 이용 대상자를 한번 볼게요. 일상생활 수행력 지장이 있는 자 중에서 1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우리가 방문 요양도 인지지원 등급 받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일단 문제가 없으시고요. 지금 5등급 인지, 그죠? 그 다음에 노인성 질환, 노쇠로 인한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일반 질환으로 해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독거노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기간장이 필요한 인정한. 그냥 써도 문제가 없으시겠네요. 그죠? 그리고 정원 같은 경우에는 주간 부분은 들어가 있고요. 방문 요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방문 요양만 있으니까 이렇게 좀 집어넣고요. 이용 정원은 없죠? 맞죠? 맞고. 모집 방법 같은 경우에는 장교양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간 및 급여에 대한 홍보한다. 장교양 홈페이지는 여러분 블로그예요. 장교양 설치 신고 필증을 내면 블로그가 생겨요. 그래서 그 블로그 위에다가 안에다가 뭐 운영규정 기본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공지사항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집어넣어주고 어디로 오셔라. 뭐 어떻게 예를 들어서 교차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쪽에 오시면은 무슨 빌딩이 있다. 서비노인복지센터는 현대빌딩이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써주는 내용인데 그거를 홍보를 하셔야 돼요. 어차피 그쪽에 넣으셔야 되기 때문에 1번은 거의 기본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안 하시는 기관이다 라고 하면은 빼주세요. 네. 그리고 본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근데 우리 서비노인복지센터는 홈페이지가 없어요. 홈페이지가 없어요. 있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본인의 홈페이지를 가지신 원장님들이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없다고 할게요. 서비노인복지는 없어요. 여기 지울게요. 네, 없어요. 없으면 이렇게 지우세요. 제가 이 번호 일부러 안 지우는 이유는 이렇게 바꾼 거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뭐 이렇게 지워서 넣을까요? 넣을게요. 자, 그럼 2번을 지워놓고 다음과 같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기관을 홍보한다. 여기는 현수막도 하고 홍보 전단지도 하고 엘리베이터 영상 광고. 엘리베이터 영상 광고는 주간부라서 하나 봐요. 그렇죠? 이렇게 영상 찍어가지고. 근데 방문 요양에서는 필요가 없어 보이고요. 서비노인복지센터는 파워링크를 합니다. 예, 요즘에는 파워링크가 아주 좋으니까 예,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센터장님은 참 SNS를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SNS, 뭐 페이스북, 그 다음에 카카오 스토리죠. 등 활용.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에 실제 하는 것만 넣으세요. 이거 이유가 있어요. 일단 다 하고 말씀드릴게요. 전화 상담 및 기관 방문 상담을 통해서 서비스 대상자의 욕구 조사를 실시한다. 전화 상담하고 기관 방문 상담은 당연히 하시죠. 이거는 빠질 게 없네요. 그죠? 유관기관, 타장교양기관 등과 연계하여 관나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여러분들 이거 빨간색 쳐놓을게요. 와, 이거 A를 맞으신 건 작년이어서 맞으셨을 거예요. 이게 작년이기 때문에 이거를 점수를 맞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왜 그럴까요? 이거 맞추실 수 있는 분 있나요? 지금 이용계약 같은 경우에는 장교양 등급이 있는 대상 계약기관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이거 여러분 맞는 얘기죠? 이거는 그죠? 바꿀 필요 없어요. 장교양 인정서의 끝 날짜하고 우리 기관에서 계약한 날짜의 끝 날짜가 같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어르신이 2018년도 1월 1일부터 2020년도 1월 1일까지가 만약에 장교양 인정이 나왔어요. 근데 이 어르신이 2019년도 4월에 우리 기관에 왔어요. 방문 요양을 하러. 그럼 어떻게 돼요? 19년도 4월 2일부터 2020년 1월 1일까지가 계약 기간이죠.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맞는지. 그냥 다 의심하세요. 남이 준 건 다 의심하세요. 네, 맞는 얘기네요. 그죠? 넘어가고. 장교양 보험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 협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등급이 없는 경우에도 받겠다 이 얘기인데 방문 요양에서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전면 유료로 하면 가능하죠. 네, 맞죠? 전면 유료로. 그럼 이걸 넣어주시면 밑에다 뭘 생각해줘야 될 것 같아요? 밑에다가 비급여 항목에다가 전면 본인 부담금이다라는 얘기를 넣어주셔야겠죠. 그래야 합법적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안 넣고 만약에 얘를 지웠다고 해보세요. 제가 지워볼게요. 없어 얘가 운영규정에 이게 없어 법이. 그러면 원래는 방문 요양은 등급이 있는 분들만 받는 것 아닌가요? 원래는 아까 위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게 앞에 있는 내용하고 굉장히 있는 게 보면은 5조 이용 대상자에 보면 5번에 기타 기관장이 되게 똑똑한 분이에요. 쓰신 분이. 제가 쓴 거 아닙니다. 네. 되게 똑똑하신 분이에요. 기타 기관장이 요양보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이걸 넣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유료를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넣는 거네요. 그죠?
맞죠?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한번. 어쨌든 없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이게 들어가면은 뭐가 들어가야 된다? 비급여가 들어가야겠구나. 우리 나중에 급여 금액 책정 얘기를 할 때 이게 들어가야겠구나. 그죠?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겠죠? 안 하실 거면 지우세요. 등급을 안 할 거다. 그럼 굳이 왜 이 논란이 될 거 이렇게 넣습니까? 빼버리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계약의 목적.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계약 당사자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이거 계약이니까 맞겠죠.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설치신고 필증이 노인복지법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물론 맞아요. 노인복지법에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맞는데 사실 노인복지법을 빼도 문제는 사실 없죠. 3번 코드라면. 2번 코드인데 이렇게 만들어가 있으면 만약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2번 코드인데 1번 코드 우리가 2번 코드가 있을 수 있어요. 방문요양에 간혹 있어요. 진짜 간혹. 많진 않은데 그런 경우에 만약에 이 말이 빠진다. 그러면 이 말이 빠졌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죠. 우리는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설치를 했는데 아셔야 돼요. 이런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럴 수 있다. 그리고 권리보호 및 보호자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내와 설명을 통해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한다. 되게 좋은 말이에요. 말을 되게 잘 쓰셨어요. 뭐 다른 말 쓰고 싶으면 쓰셔도 되는데 잘 썼네요. 넘어갈게요. 일단 월 이용료는 별표 1과 같으며 별표 2를 잠깐 볼까요? 별표 1과 같으며 별표 1. 여기 주간보호계 있고 방문요양계 있네. 그래 오케이. 별표 1과 같으며 이따가 한번 고쳐볼게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서 매일 변경될 수 있다. 이거 변경될 수 있죠. 그죠? 이 별표를 1 이렇게 빼는 이유는 뭐냐면요. 대부분 운영규정안에 보면 이 별표로 이렇게 빠져있지 않고요. 보통 이 별표가 이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월 이용료. 원래 이 안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운영규정 가지고 계시면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월 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그렇게 넣어도 돼요. 문제 없어요. 그렇게 넣으셔도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넣게 됐을 때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걸 보세요. 개정법에 따라서 변경이 되잖아요. 변경이 될 때마다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좀 뭐랄까 되게 일이 많아지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인데 뭐 하루 종일 걸리는데 그죠? 그래서 별표로 뺀 겁니다. 만드신 분이. 그리고 밑에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월 20일 이용할 경우 우리 주간보 아니죠? 우리 서비노인복지센터에서는 이런 게 없습니다. 주간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 갔다. 여기까지만 써도 되겠네. 본인 부담금은 100분의 15로 한다. 근데 그 중에 기초생활자는 면제한다. 그리고 의료수급자 저소득 정하는 경감 대상자는 60% 또는 40%를 경감한다. 맞는 얘기네요. 이걸 뭐 더 써주시면 좋긴 하겠지만 이 정도면 괜찮고요. 비용 부담액, 비급여 항목, 식사 재료비, 기저귀 비용. 우리는 없죠. 이게 뭐예요?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방문요양에서는 이게 한도죠. 수급자 한도. 한도를 볼까요? 한도 이상의 급여 제공, 유료 뭐가 있을까? 저기에 있죠? 장보기 등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비급여 항목으로 넣고 싶은 게 이렇게 있으시면 이거를 이게 복사를 해가지고 이 서류를 작업을 하실 때는 별표에도 미리 이렇게 표시를 먼저 해주세요. 나중에 이걸 넣겠다. 나중에 이렇게 표시를 해놔야 안 잊어버려요. 그래야지 이게 맞춰지거든요. 잠깐 내려와서 이렇게. 그래서 중간에 보면 비급여가 우리가 있긴 있는데 비급여 같은 경우에는 별표 1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장기요양 급여 제공 계약 시 상호 협의를 한다. 처음에 계약서에 이거 쓰여 있다. 계약서에 이런 말이 써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계약서를 봅니다. 평가 때 이 운영규정 볼 때 운영규정만 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그 표준 약관을 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비급여 항목이 들어가 있는지 우리 기관에 맞게끔 돼 있지 않아요. 표준 약관 보시면 표준 약관은 표준 약관일 뿐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넣고 싶으시면 넣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내용이 여기 적혀 있는 내용 그대로
표준 약관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우리 서비스센터에서는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넣을게요. 그리고 수급자 상태 변화에 따라서 제협 이하여 변경 적용할 수 있다. 근데 여기 보면 수급자 요청에 따라 제협이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저 같으면 이거까지 보겠어요. 수급자 요청에 따라서 제협의에서 변경 적용하는 게 뭐가 있는지, 그런 서류가 있었어요 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이런 게 써있으면. 근데 실제 이렇게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방문유형이 5회를 해요. 이분이 5회를 하는데 5회를 할 거를 6회로 바꾸고 싶어. 일주일에 6회. 이런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 5회를 하는데 6회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그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여기 적혀있죠? 수급자 또는 보호자 요청에 의해서 제협이 하는 거죠. 여기 내용을 보면 맞죠? 그럼 그거에 대한 해당 서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질문 나갑니다. 질문. 네, 질문 나가요. 이 서류의 정식 명칭이 뭘까요? 자, 수급자 보호자 요청에 따라서 재협의하여 변경 적용할 수 있다. 이거 써놓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이 교육 안 들으셨으면 여러분들 운영규정 이게 적혀있을 거예요. 그죠? 저 안 적혀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걸 제가 물어보잖아요. 그죠? 이 서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적혀있으면. 왜? 운영규정에 따라서 운영해야 되니까. 그러면 수급자 또는 보호자 요청에 따라 재협의하여 변경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내용에 해당하는 서류는 뭡니까?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재반 비용은 본인이 부담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에 하나 비급여가 나와 있네요. 그죠? 되게 중요하네요. 맞죠? 우리도 만약에 병원 동행시라고 하면 좋겠죠. 이렇게 하면 약간 두감 볼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사실 병원 동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생긴다면, 만약에 보호자 대신에 같이 가줄 일이 있다면 그때 병원 재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우리 방문형에 맞게끔 좀 바꿔봅시다. 재가급이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네, 위에 써놨네요. 밑에 다 있네요. 정말 잘 만들어놨네요. 그죠? 야, 여기 다 써있네요. 그죠? 이 내용은 밑에 써있어요. 네, 이렇게 쓰고 밑에서 장보기 비용만 넣어주면 되겠네요. 용이할 수 있다. 그리고 한도액 넘는 경우에는 모두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쵸? 그 다음에 등급 없는 분들은 전액 자부담이다. 잘 들어가 있어요. 여기다가 뭐 쓸까요? 아까 위에 써놓으려고 하는 거. 자, 및 보호자의 요청으로 장보기 급여 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잠시 해당 좋은 말을 쓰면 좋겠지만 이렇게 대략적으로 만들어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더 있을 수 있어요. 생각하셔가지고 뭐 추가적으로 더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우리 기관에 맞는 운영규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신용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계약서에 적혀있는 내용과 운영규정에 적혀있는 내용이 같게끔만 만들어주세요. 이거는 뭐 거의 정확합니다. 그리고 뭐 자료 제공 의무, 건강상태 이상 시 통보할 의무, 비용비당 의무, 이런 당연히 있죠. 보호자 의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이런 거. 이게 신원 인수인, 그러니까 실제로 맡겨놓고서 그냥 딴 데 가버리시고 연락이 안 된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 그죠? 그리고 장병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의무가. 아시겠죠? 그리고 계약 해제에 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 및 보호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이 만료된 경우 할 수 있다. 이용급여 범위 내에서 서비스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급여 제공 등등 변경한 경우, 방문유형 해지가 발생한 경우가 있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인정서에 써 있습니다. 인정서 써 있는데 6개월 이상 본인 부담금을 미납하여 더 이상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이겁니다.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넣으시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넣으시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현지조사 때 굉장히 중요한 팁이에요. 빨간색 하는 이유가 있죠.
현지 조사 때 이 본인 부담금 관련해가지고 벌금이 2천만 원 있는 거 아시죠? 아십니까? 본인 부담금을 미납을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2천만 원 벌금이 있을 수 있죠. 왜 그래요? 왜? 유인 및 알선행입니다. 유인 및 알선행. 유인 및 알선행위가 될 수 있어요. 유인 및 알선행위가 될 수 있죠. 왜? 여기는 본인 부담금 안 받던데, 서비 노인복지센터는 받는데, 안 받는 노인복지센터는 안 받는데,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호자라면 본인 부담금을 내려가겠어요? 안 내려가겠어요? 서비스는 똑같은데. 예? 본인 부담금을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공짜인데 안 내죠? 그죠? 그래서 유인 및 알선행위에 걸릴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을 넣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넣어주시면 우리는 미납 관리를 한다. 근데 대신에 이걸 넣어주시면 미납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미납 관리.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미납 관리 해주시면 되죠. 하시면 되죠. 넣어주시고 그 외 협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 해지세에 자료 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계약관이 만료되거나 사망했을 때 이런 내용들은 나쁘지 않죠. 이 전염병 소지자로 보균자로 판정될 때 이거 조금 애매하긴 해요. 이거는 지금 주간보호센터라서 이렇게 지금 드러난 것 같은데요. 이 선생님들한테도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이용자의 건강진단을 우리가 확인하나요? 방문 요양에서? 조금 애매해요. 이렇게 지울게요. 이렇게 지우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필요 없는 거 없애버리세요. 있으면 다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런 내용들도 표준약관하고 맞춰주세요. 여기가 변경된 표준약관도 변경해 주셔야 돼요. 이용료 및 각종 비용 변경 방법에 대해서 이 말이 잘 보이는데 지금. 네. 변경이 되는 경우 장교양 등급이 변경됐을 경우 당연하죠. 급여 비용 본인 부담금 기준이 변경된 경우 그래 맞아요. 이용료 및 각종 변경이 되는 경우 이렇다. 변경 내용 적용 전 보호자에게 변경 사항을 통보한다. 자, 여러분들 이 1번 보세요. 이용료 등 각종 비용이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변경 내용 적용 전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변경 사항을 통보한다. 그러면 이 통보한 내용을 어떻게 확인할까요? 네? 그렇죠? 변경 내용 적용 전에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변경 사항을 통보한다. 공문을 만들어서 보내든지, 그죠? 우편을 소식지를 통해서 보내든지. 우리가 방문형 소식지가 평가에는 없는데 소식지를 하나 만들지 아니면 확인서를 하나 만들지 필요하겠죠. 이런 말을 써놓으면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깐깐하죠. 네, 깐깐하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계약서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겠다. 보이시죠? 네? 여러분들 이거 읽어보지 않으시면 큰일 나요. 왜? 안 읽고 뽑으시면 이런 내용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변경 계약서. 표준 약관을 해가지고 만약에 인증서가 갱신돼가지고 다시 계약을 하시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미 다 습관이 돼 있으시니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수가가 변경된다든지 이럴 때 변경되면 변경 계약 하겠다라고 지금 써놓은 거잖아요. 이게 왜 지금 헷갈리시냐면 위쪽에 수가가 변경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급여에 본인 부담금에 여기 이쪽에 있거든요. 어디가 있어요. 찾기 힘든데 아무튼 그래놓고 밑에다가 그런 경우에 변경 계약서를 쓰겠다 했어요. 네? 근데 이 변경 계약서를 안 쓰시는 경우 많아요. 제가 많이 봤거든요. 왜? 이걸 안 읽어보셨으니까. 그럼 제가 평가관이라면 이거 볼까요, 안 볼까요? 보죠. 어디서? 어르신 서류에서. 아시겠죠? 대비하셔야 됩니다.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 부담의 사항. 방문 요양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서비스가 있고 주간보 같은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주간보가 없어. 주간보가 없네. 지워버려. 이렇게 없고요. 그죠? 신체활동, 인재활동, 개인활동, 가사 이런 것들이 하죠. 우리가 외출시 동의 일상 업무 대행 다 해주고 있죠. 그죠? 외출시 동의. 이렇게 해서 다 하고 있네요. 이거 내용은 급여제공 기록지 두 번째 장에 보면은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정리한 내용이고 추가적으로 뭐 다른 일들을 하시면 여기 밑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고요. 거의 이걸로 끝날 거고 아까 본인 부담금은 별표 1에다가 넣을 거다 이렇게 이제 해놨고 기관은 매월 전월 1일부터
수급자에 통보한다. 그 다음에 기가 막힙니다. 지금 잘 찾아냈죠. 이용자가 보호자 또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2월 말일까지 여긴 말일까지 국회와 노인복지센터는 서비스를 받고 나서 해당 월의 말일까지 다음 달 말일까지 지정 계좌로 입금하도록 안내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예, 보세요. 이 내용이 어디에도 있냐면 그 표준 약관 안에 들어가 있어요. 표준 약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아시죠? 근데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11일까지. 응?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고 적어볼게요. 여러분들 계약서에는 2월 10일까지 하겠대. 운영 규정에는 말일까지 하겠대. 말일까지. 뭐가 맞는 겁니까? 여러분들 이거 못 맞추시면요. 안 맞추시면 일일이 안 맞추시면 옆에다가 계약서 쓰고서 이거 일일이 안 맞추시면 이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2번 보이시죠? 2번 항목 충족 못하면요 어떻게 돼요? 지침까지 다 만들어도 1점밖에 안 나옵니다. 네? 맞죠? 1점밖에 안 나와요. 그렇다고요. 네, 계약서 펴놓고서 일일이 대조해서 만드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용자와 보호자가 통장 계좌에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관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에서는 현금 수령 후 은행에서 직접 통장 입금을 시행한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10일까지. 네, 이렇게 해놓고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 책임 면책 범위.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 책임 면책 범위. 감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책임을 지고 배상한다. 우리가 배상하겠다. 기관 종사자 고의가 실로 부상케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이걸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을 하잖아요. 이렇게 적어놓으셔도 됩니다. 상한 음식을 제공하거나 약을 투약하여 여기 친절하게 주간보호라고 써놨네요. 그죠? 이거는 식중독이 걸렸을 때 주간보호에서는 이게 보험이 가입돼 있으셔야 되죠. 배상책임보험. 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배상보험 이게 다 있습니다. 이름이 다 있는데 이거는 식중독에 대한 보험이 있죠. 지울게요. 시설장비, 시설관리가 보시면 이거 주간보험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요. 학대로 인해서 이건 공통이네요. 네, 넣고요. 이렇게. 자, 왜 두 개 만들까요? 배상 책임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이 불리하죠. 이거 우리 내기잖아요. 그죠? 뭐 한 3개 정도 하나 더 넣어줘도 되는데 저는 2개 만들겠습니다. 다음 각호에 따라 해당하는 경우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자연사는 요구할 수 없죠. 질환에 의해서 사망했을 때 요구할 수 없죠.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보호를 하고 있는데가 아니라 그냥 임의로 외출해서 다쳤을 때 사망하셨을 때 할 수 없죠. 그 외에 만약에 다른 게 있다고 하면 더 넣어주면 됩니다. 자, 운영규정 개정 방법이 절차. 이것도 필수사항인데요. 운영규정 같은 경우에는 개정 방법을 할 때 이 규정과 관련된 지침이 법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정할 수 있다. 이거 보세요. 되게 영리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글이. 이렇게 돼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하나의 운영규정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써 있을지 몰라요. 사실은 지금 원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운영규정 안에는 어떤 말이 들어가 있을지 몰라요. 일일이 읽어보시라는 게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이 규정과 관련된 지침 및 법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한다. 이렇게 돼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돼 있을 때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문제가 뭐냐? 개정해야 돼요. 이 규정과 관련된 지침 및 법제가 변경된 경우. 이 운영규정과 관련되어 있는 법제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몇 개라고 제가 계산해보진 않았는데 일단 2개 있죠. 노인복지법, 장기요양보험법 2개 있죠. 그죠? 그다음 밑에 또 뭐가 나와요? 인사관이 나오죠. 노동법. 그죠? 노동법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단기간 근로자에 대한 법률이 있을 수 있고요. 그죠? 정규직에 대한 법률이 있을 수 있고요. 사회복지 몇 개예요, 법이. 그죠?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이 변경될 때마다 다 개정해야 되는 거죠. 개정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다 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알면 할게. 만약에 그 법제가 변경됐다는 걸 현저하게 확인하게 되면 내가 할게. 그 얘기입니다. 할 수도 있어. 못하면 미안해. 깜빡했네. 그죠? 현저한 건 하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피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는 말을 많이 써요. 우리는 할 수 있다. I can do it. You can do it. You can do it.
할 수 있어. 너도. 아시겠죠? 할 수 있다. 꼭 이렇게 쓰세요. 개정에 대한 이견의 제기, 관련 복귀 위헌 발견 시에 기관장 판단하에 즉시 개정할 수 있다.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는 직원 회의 후에 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운영위원회 회의 후에 이렇게 했을 수 있죠. 이거 운영위원회는 없죠, 여러분들. 방문위원회는 사실 없어요. 거의 있을 수 없는데 만에 하나 있을까봐 얘기하는 거예요. 만에 하나. 이거는 2번 코드. 그러니까 그 공단 로그인 하실 때 2번으로 시작하신 대표님들 설치신고 필증이 사회복지 시설 운영위원회가 무조건 필수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 무조건 운영위원회가 있어야 돼요. 운영위원회에 대한 규정도 있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 때문에 넣어준 거고요. 그게 아닌 분들 하고 지울게요. 네, 아닌 분들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3번 코드시기 때문에 방문 요약에서는 이 두 가지 정도일 것 같아요. 그렇죠? 더 있을 수 있지만 근데 편하기 위해서 대표님이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죠. 기관장 판단하에 개정할 수 있다. 단 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그때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We can do it.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뭐를 할 수 있어요? 개정할 수 있어요.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기관장 판단하에 개정하겠다 얘기예요. 편하죠? 개정 참 쉽죠? 네, 그런 겁니다. 네. 자, 운영 규정은 다음 절차에 따라 개정할 수 있다. 규정에 대한 사정 및 법규 저촉안 발생 시, 필요시. 자, 여기서 또 이렇게 방어를 또 해놨어요. 그죠? 방어를. 수렴 의견에 대한 개정 내용 서면으로 기관 통보. 수렴 의견에 대한 개정 내용을 서면으로 기관 통보. 여러분들 이렇게 말을 써놓으면 개정 내용을 서면으로 기관 통보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이거 자체 공문 해야겠네요. 그죠? 응? 그죠? 그렇죠. 맞아요. 운영규정 개정하려면 이게 필요하겠네요. 이게 없으면 또 뭐가 점수가 안 나와요? 운영규정에 따라서 운영하지 않는다고 하겠죠. 그런 다음에 개정을 하고 개정안 작성하고 비치한다. 아주 깔끔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운영규정에는 이럴 수 있어요. 유관기관의 이런 거 유관기가 좋아하세요. 유관기관의 협력? 조언? 등 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이걸 활용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기관보다 상위 기관이 있으면 그 상위 기관의 협력 조언을 구해가지고 우리가 운영 규정을 개정하겠다. 뭐 이런 말이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찾아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거 보세요. 분명히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많이 봤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만든 게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드신 게 아니고 여러 기관들, 법인들 막 이런 데서 만들었던 걸 막 뿌린 걸. 이거 잘 만들었다. 운영 규정 50장치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도 그런 부분들을 바꿔서 쓰시는 경우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는 유관기관이 어디냐고 물어보겠죠. 유관기관 협약서가 있냐고 물어보겠죠. 어떻게 협력을 받았냐고 물어볼 거고요. 어떤 조언을 받았냐고 물어봅니다. 아시겠죠? 이제 다 이해되실 거예요. 이제.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운영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아예 개정 방법이 바뀝니다. 어떻게? 운영위원회 보고 이후에 개정한다. 운영에 있는 경우에. 근데 방문위원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뺄게요. 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기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해서 이 적용 인력 기준이 있는데 방문요양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수급자 15명 이상이다. 오케이. 요양보호사는 15명 이상, 노노치 15명 이상. 그대로네요. 이거 바꿀 게 없고. 주간보호를 우리 안 하니까 지우고. 직원 채용 전형. 보세요. 직원을 채용을 할 때는 학력 및 전공, 연령, 소유자국, 면허, 모집 직종을 필요해서 별도로 정하고 응시자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이력서, 자기소개서. 여러분들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를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럼 뭘 확인해요? 당연히 이력서하고 자기소개를 확인합니다.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받겠다고 하면 당연히 그 부분을 확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전형 결과 채용이 내정된 자는 자격증, 면허증, 주민등록증, 결핵검진을 포함해서 채용 신체 검사서. 기관은 그 밑에 써놨네요. 와, 이거 대단합니다. 보세요.
이런 내용들을 써놨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제출을 면제하거나 추가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놓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이건 뭐 딴 얘기 할 게 없어요. 원래는 여기 적혀있는 이 4번이 만약에 없으면요, 만약에 이게 없다면 또 여기 또 걸려. 또 이거 달라고 해가지고 봤는데 없어. 그럼 점수가 또 안 나와요. 참 어려워요, 그죠? 네. 근데 이게 있어요. 기관은 직원 담당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 면제하거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래서 점수가 나오겠네요. 얘 놔둘게요.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부분을 한부 배운다. 와, 이거 여러분들 장난 아닌데, 이거. 야, 여러분들 이거 어떡하냐, 진짜. 이렇게 하세요? 근로계약서 체결해가지고 부분 주고 계십니까? 주시는 분. 주고 계시나? 주고 계세요. 우리 혜영님, 예. 똑똑하십니다, 아주.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서 부분을 배부를 한다. 뭘로 증빙하세요? 아니, 뭐 보여주실 거예요? 평가관이잖아요. 아니, 최근에 갔던 기간 중에 자신하다가, 문혁규정 자신하다가 이거 점수 깎이신 기간이 있어요. 이게 뭐, 진짜 평가해서 깎였다는 게 아니라 제가 깎았어요. 자체 평가하다가. 근로계약서를 체결을 할 때 기관 직원에게 부분을 한부 배부한다. 이거 팁으로 남길게요. 이거 오신 분들을 위해서만 풀이겠습니다. 뭐예요, 이거? 예?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직원에게 부분을 한부 배부한다. 이걸 어떻게 증명하실 거예요? 실제 이렇게 하실 거면. 이거 맞는 얘기잖아요. 이거 법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이거 지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우면 안 되잖아요. 왜? 이거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로기준법이. 그죠? 이거 뭐 지울 수는 없잖아요. 응?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분을 한부 배부한다. 어렵나요? 초기적 하셨구나. 뭐냐면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더 있을 수 있겠지만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발부대장. 예전에 시설에도 많이 했었어요. 시설 평가해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발부대장. 근로계약서. 그러면 한부 배부한다라는 말이 있을 수 있죠. 하나 더 있네요.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죠. 뭐예요? 간인입니다. 간인. 아시겠죠? 간인. 도장이 중앙에 딱 찍혀서 반절이 보여. 우리 기관에 보관되어 있는 근로계약서 안에 간인이 찍혀 있어요. 그러면 발부했다고 볼 수 있겠죠. 맞죠? 추천하지 않는 마지막 방법. 명시. 근로계약서의 명시.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쓰고 지울게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부 배부한다는 건 법적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왜? 운영규정에 따른 내규가 아니고 법이에요. 근로기준법. 그쵸? 그러다 보니까 얘는 놔둬야 돼. 이 내용을. 근데 이것 때문에 점수가 깎이게 생겼네? 왜? 근로계약서 한부 배부하는지 확인할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다. 깔끔? 네. 기관 여자원 직원 혼인 임신 출생 이런 법이에요. 이것도. 법들은 넘어갈게요. 읽어보시면 돼요. 쭉 읽어봐서 이런 것들, 법적으로 문제 없는 것들은 넘어가고요. 복무, 기본 복무 원칙은 이런 게 있어야 된다. 직원은 항상 협력한다는 마음을 이해해야 되고, 센터 운영, 행동 염두에 두고 활동해야 된다. 이용자의 건강 문제랑 응급상황이 있어야 되고, 가족까지 연락해야 된다. 직원은 각 자신의 소통 원칙, 이런 거 넘어갈게요. 요양보호사는 장교양급의 제공자임을 나타낸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이건 실제로도 착용해야 되죠? 네. 신체 두발 복장을 청결해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 분실, 사고, 파실, 응급센터 조치 후 센터 관리자와 상의한다. 오케이. 직원의 교육에 빠짐없이 참석해야 된다. 학대하지 말아야 된다. 맞는 얘기죠? 맞죠? 네, 문제 없죠. 승진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한다. 여러분들 승진도 보세요. 우리 기관에 만약에 사회복지사 최소연한 이런 말을 써놨네요.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이렇게 최소연한 승진한다라고 그냥 단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거 되게 주의하셔야 돼요. 3년, 5년, 5년 이렇게.
실제 우리 기관에는 사무국장이라는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 기관엔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표시장, 이건 표시장이에요. 직책이 표시장 직책. 우리 기관에 사무국장이 없는데 5년이 지났는데 사무국장 아니고 그냥 사무원이야. 근데 이게 지금 국장으로 된다고 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일일이 다 확인해 주셔라 이겁니다. 우리 서비노인복지센터에는 5년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사 3년 되시면 팀장 되시고 있고요. 요양보호 선생님 5년 되시면 팀장 되실 수 있고요. 네, 이렇게 하고 최소 연한이 다음과 같다 이렇게 써놓으면 근데 제가 알기로는 서비노인복지센터에는 2년밖에 안 됐는데 팀장 하신 분이 있어요. 2년밖에 안 됐는데 팀장 하신 분이 있거든요. 요양보호 팀장.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기관 내에도. 그 외에 기관장, 센터장이 직접 임명하여 팀장으로 승진할 수 있다 라고 써줄 수 있죠. 번호 하나 더 있다면 그럴 수 있죠. 네. 왜? 최소 연한이라는 걸 써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것 때문에 또 점수가 안 되겠다는 수 있으니까 하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최대한 깐깐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틀리지 않게끔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상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다른 얘기는 할 거 없고 여기 보면 별표 2로 표시를 해놨어요. 밑에 별표 2에다가 보면 뭐 이렇게 상벌들을 이렇게 센터 실추 세우기는 행위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게끔 사인을 서약서를 받게끔 만들어 놨는데 이거는 이거 여기 적혀있는 거 내용 말고 만약 기관에서 하는 게 있으면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런 거고요. 상벌 징계 기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꼭 운영규정 내용 때문에가 아니고 여러분들 징계 요즘에 해고가 굉장히 무서운 거 아시죠? 해고 함부로 해고하시면 안 돼요. 직원들을. 특히 우리 그 선생님들은 상영직이잖아요. 고용보험이 다 들어가죠. 고용보험이 다 들어가시기 때문에 함부로 해고했다가는 예고수당부터 해가지고 부당해고부터 해서 별일이 다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징계 기준을 잘 하셔야 돼요. 징계위원회도 열어주셔야 돼요. 이거 너무 들어가면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거예요. 굉장히 길어지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잘 써주셔라 정도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각, 조퇴, 무단결근이 빈번하여 3일씩 이런 7일 이상 불안정한 자. 이거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뺄 필요가 없어요. 이런 내용들 잘 읽어보시고 우리 직원이 요양보호사 선생님만 직원이 아니고 사회복지사 선생님도 직원이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서 집어넣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기체사유로 교통사고로 30일 이상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하겠다. 이건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부분이지만 넣는 게 낫죠.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징계 종류를 넣어주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해고를 할 때도 뭔가 정당한 절차가 있어야지 그냥 절차 없이 그냥 징계를 하는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하셔라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보수 직원에 대한 임금은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근로계약서 초과 야간에 근로한 경우 장기화 급여 하나에 지급한다 뭐 이런 내용들을 바꿀 게 별로 없습니다. 퇴직금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 3번 한번 볼까요? 한번 보시면 우리 은행이 저는 서비센터는 국민은행이 아니라 농협이었어요. 그냥 농협보통예금이 할 수가 있고요. 국민은행 보통예금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퇴직연금이 있을 수가 있고요. 뭐 땡땡땡 생명보험의 보험일 수가 있고요. 뭐 등등등 종류가 되게 많겠죠. 예를 들어 이거는 우리 기관에 맞게끔 쓰시면 돼요. 그 부분을 좀 변경을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급여를 하는데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기관장이 결정한다. 이거는 상여금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주셔도 되고요. 정기적으로 만들어 놓으셔도 되고 여기처럼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기관장이 결정해서 주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문유형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서 봤을 때는 이게 가장 좋은 말인 걸로 보여요. 왜냐면 요즘에 인건비가 워낙 높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더 주는 상여금은 줄 수 있다 정도로 써주는 게 좋습니다. 복리후생제도 같은 경우에는 복지포상의 점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포상 대상자에 대한 내용을 잘 써주세요. 그리고 지급 시기 그리고
보시면 금품이 있는데요. 이 복지제도까지 하는 이 29조까지 조수가 다 다를 텐데 29조까지 내용이 실제 우리 기관에서 하고 있는 그 포상에 대한 내용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포상 금품 같은 경우에도 5만 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5만 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상 금품을 어떤 걸 주겠다, 포상 금액을 얼만큼을 주겠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모호하게 작성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에요. 대신에 복지제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가 생일 선물 때 케이크를 선물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그 내용을 여기다 적습니다. 이렇게 여기 있네요. 3.19 경조사비고 생일 케이크 이거 없네요. 그죠? 그쵸? 직원의 생일 케이크를 지급한다 뭐 이렇게 선물한다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우리 기관에서만 하는 그런 부분들. 제가 좀 특이하게 봤던 데들이 뭐냐면 거기도 처음에는 A 아니었지만 처음에 도움 받기 위해서 이제 부르신 분 중에 한 분인데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런 걸로 쓰신 분이 있었어요. 땡땡땡 안마원의 월 1회 안마 사용권을 지급한다 뭐 이런 내용, 이런 복지제도가 있었어요. 이렇게 된 이유가 그 센터장님이 옆에다가 안마원을 하고 계셨어요. 맹인 안마원을 하고 있어가지고 두 가지 사업을 같이 하고 계셔서 그 안마원에서 무료 안마권을 매달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 되게 좋은 복지제도죠, 그죠? 그런 제도가 있으시다면 넣어서 복지제도로 집어넣어 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복지 포상에서 나중에 평가할 때 아시겠지만 복지 포상에다 복지 대장을 만들어요. 포상대장에다가 넣을 때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포상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되고요. 연차 같은 경우에 여러분 연차가 변경이 된 거 아시죠? 2017년도 5월 31일부터는 1년간 열항기 요급휴가를 부여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이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운영규정 변경법 돼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전에 2017년도 이전에 만든 운영규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내용이 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 내용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 요즘에 그 공단에서 많이 얘기하는 건데 뭐 연차를 당겨 쓰는 부분 있죠.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만약 기관과 이렇게 했을 때. 근데 이 장교양 공단에서는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 분쟁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소명을 하려면 만약에 그렇게 당겨 쓰신 내용이 있다고 하면 여기다가 좀 민감하니까 썼다 지울게요. 여기다가 그 연차를 먼저 당겨 쓸 수 있게끔 기관에 합의해서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이후에 급여에서 삭감정산한다. 만약에 이분이 연차가 모자라면 삭감정산한다 정도로 적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 정도만 얘기할게요. 경조휴가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공단에서 세부 지침에서 받아서 넣으시면 됩니다. 변동될 게 없어요. 그리고 출산휴가 같은 경우에도 그냥 노동부 지침 취업지침 받으셔서 넣으시면 되고요. 안전보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이 오늘 방문량밖에 없으니까 방문량 내용을 넣을 필요가 없고요.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된다. 여러분들 가정의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합니까? 방문량에서 가정의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세요? 하시나? 이쪽은 애매할 수 있네요. 이 내용이.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했다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표가 있을 수 있겠죠. 있다면 하세요. 있다면. 우리 서비스센터에서는 아주 출중한 기관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안전점검. 기관은 대상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안전교육은 이런 것들이 있다. 화재에 대한 안전. 우리 주간보고를 받았잖아요. 지금 주간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있을 수가 없죠? 주간보고 안전. 교통안전. 대서비스 대상자 외출시 교통안전. 차량 주변. 이것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니네요. 그죠? 틀린 얘기는 아닌데. 전열기구 사용 금지. 이것도 기관 내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직무교육을 통해서 예방교육을 연일에 실시한다. 이거 예방교육을 연일에 실시 안 하시면 지우세요. 하시면 하고. 한다고 할까요? 네, 이렇게 하고. 이 정도로. 넣고요. 만약에 필요 없다면 지우시고. 보건 같은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하고, 제출을 하고, 이거는 어차피 정세에 들어가니까 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센터는 감염관리, 예방에 대한 교육을 연일회 이상 실시한다. 이거 이렇게 써놓으면 교육을 항상 실시해가지고 교육보고서를 또 써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육을 상시 네, 상시 필요시 실시한다. 네네. 필요시 실시하세요. 네. 그래서 최대한 피해가는 쪽으로 이렇게 할게요. 네. 고충 처리 절차입니다. 네, 점점 길어지죠. 네, 마무리 이제 슬슬 져야 되는데 거의 끝까지 왔네요. 고충 처리 절차 같은 경우에 여기서 또 점수가 안 나옵니다. 또 안 나와요. 점수 또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와요? 이것 때문에. 얘 때문에. 여러분들 운영규정 보세요. 운영규정. 여러분들 운영규정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운영규정 고충처리위원회, 기관장, 사회복지사, 기타 기관장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자 이렇게 위원회를 한다. 그러면 청구를 어떻게 한다? 고충 처리가 고충이 선생님들한테 그 고충이 생기면 선생님들이 고충이 생기면 이렇게 고충 처리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말이 적혀 있네요. 여기는. 그러면 고충 처리 신청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죠? 뭐 편지로 제출한다. 뭐 이럴 수 있고요. 위원회라고 적혀 있으면 위원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서비스센터에 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넣을게요. 근데 어쨌든 없으셔. 아니 없으면은 만드세요. 그죠? 아니면 지우시던지 고충처리 위원회가 아니라 고충처리는 기관장이 한다. 뭐 이렇게 넣으시던지.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넣어주시고 이렇게 넣고 이런 절차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진짜 이 절차대로 진짜 하는지를 확인해요. 이거 보세요. 고충처리함 운영하는데요. 서비스센터에 있습니다. 서비스센터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센터에 고충처리함 없다면 우리가 지금 2020년 1월 1일날 이거 개정했어요. 근데 2020년 1월 1일날 시점에 이 고충처리함이 없다면요. 이거는 잘못된 고충처리 절차인 거예요. 빼는 게 나아. 만약에 없으면 이렇게 빼시는 게 나아요. 맞죠?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빼시면 되고요. 저희는 있으니까 넣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고하고 처리 통보하고 사후 결과 하겠다. 고충심사 기준은 고충처리 고충정도 최우선에 심시하되 근무기간 근무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하겠다. 오케이. 인정 범위는 업무 수행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있다. 오케이. 네, 나쁘지 않네요. 고충처리위원회 결정은 14일 이내에 통보하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지켜주셔야 됩니다. 운영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고충처리 기록을 비치하겠다. 다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가 평가가 나면 이 내용을 봤을 때는 고충처리위원회가 누구냐 물어볼 거예요. 첫 번째로. 누구누구가 고충처리위원이세요? 지금 현재. 그리고 고충처리 함이 어디 있나요? 고충처리 함 어디 있어요? 물어보겠어요. 저라면. 고충처리 신청서하고 결과보고서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돼 있는지. 그렇게 하겠죠? 이제 아시겠죠? 처음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충처리 같은 경우도 진짜 우리 기관에서 운영을 이렇게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셔가지고 고충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다 했어요, 여러분. 멋집니다. 뭐만 바꿔주면 돼요. 우리 주간보고 없으니까 쉬워요. 방문 요양 이용 금액 맞죠? 있는 그대로. 그리고 본인 부담금 15%, 6%, 9% 맞고요. 비급 항목은 아까 얘기했었죠. 한도 이상의 금액, 24시간 급여 제공 금액, 뭐가 있어? 장보기 금액, 의료비 등. 우리 방문 요양에 맞게끔 바꿔주시래야 됩니다. 방문 요양 비급여가 없습니까? 있어요. 맞죠? 네, 넣어주시고. 세부 기준, 장보기 비용. 우리 기관에 맞게끔 바꿔주세요. 장보기 비용. 이건 주간보고권에 그죠? 네, 뭐가 있어요? 수급자 희망에 의해 한도 이상의 급여 제공 비용이겠죠. 자, 시사 기준 똑같죠. 3, 4, 5, 5번, 6번. 기본 원칙 이런 것들은 실비 수납할 수 있고 그 외에 추가 비용 수납할 수 없다. 주간보고 아니니까 지우고, 이런 것도 지우고, 프로그램도 지우고, 식사 비용 지우고. 다 됐죠. 이게 방문 요양의 비급여 비용이겠죠.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으면 모두 적혀 있어야 된다. 표준 약관에 있는 내용도 변경해 주셔야 된다. 예, 이렇게 변경을 했고요. 서약서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학대하는 행위
출퇴근, 업무 제한 이거는 요양보호사끼리 조율하고 이런 거는 주간보호 거잖아요. 그렇죠? 소경 위치 이런 것들. 실제 보지 않고 임의로 업무 시간을 이거는 사회복지사한테 해당할 수 있겠죠. 이런 내용들. 파면할 수 있다. 이렇게 일자 파면할 수 있다. 어르신 보호자 선용해서 타 센터로 이적하는 행위, 동료 험당에서 직원과 친모 및 센터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 이럴 수 있죠.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배임죄 횡령할 수 있고 이런 내용들도 여긴 주간복구에서 받은 거니까 바뀌지 않게끔 해서 여기 또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서비 노인복지센터 바꾸시고 이렇게까지 해서 운영규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파헤쳐봤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있으시면 5분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당히 운영규정이 지금 제가 정말 빠르게 하는데도 1시간이 넘게 걸리죠. 1시간 20분 걸렸네요. 그죠? 엄청 오래 걸리죠.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